안녕하세요. 타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며 에너지다.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2004년 9월 7일 한문화 멀티미디어에서 출간됐습니다. 지은이는 넬르시 넬슨, 지니 르메어 칼라바 두 사람이 공저로 지었습니다. 넬슨은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입니다. 기적 같은 매일,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다 같은 책을 출간했고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넬슨과 함께 이 책을 쓴 칼라바는 임상정신분석의로 정신건강과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중에 넬슨을 만나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에 일으키는 영향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차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감사는 변화를 일으킨다. 2. 감사는 파동, 힘, 에너지다. 3. 장애물 극복하기. 왜 감사할 수 없나? 4. 감사의 힘 이렇게 활용하라. 5. 감사는 관계를 치유한다. 6. 감사는 삶을 개선한다. 7.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라. 8. 감사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이다. 9. 위기를 맞았을 때 더욱 감사하라. 프롤로그. 나는 심리 컨설턴트와 정신치료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 많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한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된 후 나는 이 분야에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당신의 축복을 헤아려 보라는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동안 뇌의 활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안 나의 뇌파를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도 구미가 당기는지 좋아요 라고 선뜻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감사의 유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했고요. 환자와 친구들, 감사 모임 회원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사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감사 모임 회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으며 승진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들을 체험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 모임과 함께 여러 실험을 거치면서 감사가 성공과 사랑과 기쁨,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죠. 감사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이끌며 바라는 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를 소개합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고마움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며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하죠.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며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할 때, 또 조건 없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던 자세를 조건 없이 미리 감사하는 자세로 바꾸면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또 의식적으로 미리 조건 없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죠.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이 파동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로 측정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파동이 있죠. 모든 우주 만물은 각자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 또한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캔데이스 퍼트 박사는 감정에도 진동이 있고 이 진동이 육체적인 것을 비육체적인 것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증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곳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심장과 뇌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에 당장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우리 몸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냅니다. 평온하고 일정한 심장 박동은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고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웰빙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에너지가 차고 넘치며 보다 고양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소뇌의 기능이 거의 정지됩니다. 화가 났을 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마치 야구 선수가 삼진아웃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수평을 유지하는 좌뇌엽이 충분한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분노,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우울증 같은 감정을 유발시켜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감사의 파동이 심장이나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걸까요? 동조현상이라는 원리를 알면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조현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하죠. 동조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는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되죠. 두 경우 모두 동조 현상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의 기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우리 안에 내재된 파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미미하고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에너지에 동조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거죠. 감사 모임 회원인 그레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죠.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감사가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에 따라 감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경지에 이르면 감사의 모든 유익함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고방식과 감정을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든 난 감사하며 살겠어 라는 결연한 각오로 매일 24시간 감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의 미덕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생각이나 감정의 부정적인 패턴을 하루빨리 지우고 그 자리에 감사의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와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해심과 너그러움을 갖춘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성품을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실천하기로 단단히 각오했는데 왜 자꾸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게 될까요? 감사라는 보물섬에 도착하려면 우리는 앞을 막아서는 많은 괴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원리 원칙에 엄격하고 고집이 세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감사라는 유익한 일을 실천해 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왜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지? 잘못한 건 그들이지 내가 아니잖아. 정의는 다 어디서 썩고 있는 거야? 세상이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라면 그들이 먼저 사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면서도 요지경 속인 세상에서 그들이 고집을 꺾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껴서 우리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부족할 겁니다. 이처럼 평생을 낭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은 단지 하나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낫겠죠. 일단 이렇게 시야를 넓힌 다음 우리의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발 양보하면서 감사한 생각과 감정에 서서히 다가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지는 않겠지만 행복을 듬뿍 안겨줄 수는 있을 겁니다. 감사의 또 다른 방해 요소는 우리는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야. 도저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은 주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들을 이겨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기보다 상황이 먼저 변할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감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고통을 굳이 오랫동안 견디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라도 한가닥 감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만큼 엄청난 수확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죠. 감사를 실천하는 초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격언을 상기하십시오. 만일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갈등이 고조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우리는 가장 막강한 장애물을 통과한 겁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만난 사람에게서 유익한 점을 찾아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잘 극복해내고 생각과 감정을 감사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갖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내 삶은 행운으로 가득 찼어 라는 생각과 이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죠. 그건 상반되는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파동이 전혀 다른 거죠.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습관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를 오랫동안 실천해 온 사람들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의식에 깔려있는 불만과 걱정, 그리고 만일 뭐뭐라면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은연중에 머릿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감사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기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화장실 창문 닫는 걸 잊어버리다니 이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래, 화장실 창문 한 번 안 닫았다고 바보 멍청이는 아니야. 고양이는 항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 전에도 그런 적이 있잖아. 그리고 항상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오늘도 저녁 때 집에 가면 와 있을 거야. 고양이에게는 집 찾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또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세탁소는 왜 안 보이는 거야? 이러다 회사에 늦겠네. 서둘러 가면 늦지는 않을 거야. 세탁소는 나중에 찾아보기로 결정하길 참 잘했어. 회사에 늦으면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이런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감사는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말에서도 표현돼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불평이 많고 나쁜 생각에만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관심을 재빨리 감사할 일로 돌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가치 있고 감사한 면을 보고 생각하며 말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 게임.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기회를 찾는 일은 우리가 그것에 눈을 돌릴 때만 가능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중이라면 삶의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었다 편 다음에 왼쪽에 자신의 장점이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 장점이나 특성에 감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특성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에 다가가는 걸 의미합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자신감에 넘치는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거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교만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함도 자만심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고유의 파동을 깨끗이 청소해서 바로잡는 것뿐이죠. 파동을 정화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파동이 번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희생양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자신감과 자부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노력과 고맙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를 직접 피부로 느끼려면 감사하는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표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감사함이 배어나는 목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표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한층 효과적으로 빛날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잘못하면 말로만 때우는 사탕발림이 되기 쉽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지만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파동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특유의 파동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감사를 표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 저녁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찾도록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 다 감사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라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일부만 감사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레파토리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추가했다면 확실하고 효과적인 감사의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셈입니다. 곧 삶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머리가 감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파동의 힘은 막강해집니다. 우리의 파동은 이제 온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고 통합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는 마치 백열전구가 레이저 빔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 파동이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감정과 정신과 본질의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거죠. 사람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망을 향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발산하는 강력한 파동은 거기에 동조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마법과도 같은 힘입니다. 감사는 잘 다듬으면 우주의 리듬을 발산합니다. 그 리듬을 전달받은 여러 파동들은 그것과 어울리는 특별한 소리를 내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끌어들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파동이 선명하면 할수록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집니다. 감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감사는 우리의 파동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파동 사이에 협조적인 에너지를 창조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외부 세계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감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건 더욱 유익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파동을 발산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속에는 감사와 거리가 먼 생각과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도 감사하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적어봅니다.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나는 많은 돈을 원한다 라고 적은 뒤에 소망의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확실한 대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받는 급여의 2배를 받고 싶다. 이제 여러분은 현실과 연결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한다면 그건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일단 원하는 것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면 다음 단계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소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충분히 전달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소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소망은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후로 조정 작업을 마친 소망을 상세하게 적는 것은 그걸 보다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는 소망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에게 반문해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순간 최대한의 감정을 실어 간절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의 의미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사의 파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믿음이 당신의 소망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모순된 생각은 서로의 파동을 상쇄시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당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걸 매일 자신에게 되풀이하십시오. 무언가를 되풀이해서 다짐하는 것은 현재의 생각이나 믿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돈을 지지하는 새로운 생각이나 믿음은 새로운 파동을 발산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일들을 끌어들이죠.
이제 모든 기초공사를 마친 셈입니다. 드디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이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방해받거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장소를 택해 편안한 자세로 앉은 뒤에 눈을 감습니다.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열거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선명하고 집중적인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놀라운 속도로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만일 감사의 파동에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허락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될 거고요. 당신의 파동은 집중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소망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소망의 파동을 발산하려는 순간 걱정이나 두려움, 의심이 머리를 스치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당신의 소망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싣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일단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했으면 기쁨과 흥분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삶의 그 징조가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나 경험, 상황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파동이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여러 징조들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아이디어들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감사의 파동이 일단 발사된 뒤에는 결코 감사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렬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사는 최초의 행동이자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을 현실로 바꿔놓으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이용해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기회에 다 반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때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놀라운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십시오. 당신이 파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파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강렬한 파동을 발산시켰으면 그 파동이 자신과 일치하는 파동을 끌어오리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건 과학적인 현상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소망에 정기적으로 소중함과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내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마십시오. 소망이 충족되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지속적으로 소중함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감사 파동은 힘이 더욱 커져서 보다 빠르고 쉽게 소망을 끌어올 겁니다. 소망에 대한 행복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당신이 열망에 빠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 있으면 천국에 있는 기분이야.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하며 희망과 기대에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해질까요? 우리는 모두 어리석었고 너무 순진했으며 뭔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것뿐입니다. 다행히도 감사는 가장 쉽게 재생되는 에너지입니다.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곧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파트너나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사랑은 다시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 금이 간 사랑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기술,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기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자세를 비롯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상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트만 박사는 효과적인 대화를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비판, 경멸, 변명, 회피라는 요인인데요. 크고 작든 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비판과 경멸은 상대방을 변명과 회피로 몰고 갑니다. 고트만 박사가 제시한 비판과 경멸에 대한 처방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감사는 이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게 만드는 원동력인데요. 비판과 경멸의 강력한 해독제인 감사는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를 사랑이 충만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조건일 뿐이죠. 인간관계의 행복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트너는 항상 그대로인데 당신의 시각이 바뀐 거죠. 이런 인식은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파트너에게 상처받은 상태라면 당신은 상대방이 잘해준 일은 잊어버리고 속상하게 했던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파트너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반면 당신이 가치를 인정하는 장점을 보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차오를 겁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느냐, 부족하느냐 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행동 그 자체보다 당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파트너의 행동에 부여된 의미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물어본다고 해도 싸움의 원인만 될 뿐이죠. 예를 들어 파트너가 너무 바빠서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신은 하지만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잊지는 않았을 거야. 내게 정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몰아붙입니다. 감사는 파트너의 행동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그 행동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도록 인도합니다. 파트너의 말과 행동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하다 보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점차 쌓여갑니다. 파트너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파트너에 대해 감사할 점을 찾아 모두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크든 작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생각나는 모든 걸 빼놓지 마십시오. 이 목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 말고 소신껏 적어 보십시오. 여러 날에 걸쳐 목록을 작성하면서 파트너에게 고마운 일이나 소중한 점이 생각나면 첨가하십시오. 되도록 감사할 일을 많이 찾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에게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사랑의 감정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다음에는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길 수 없는 점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 목록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파트너의 행동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수록 그에 대한 감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랑도 함께 커집니다. 사이가 좋은 커플의 경우 긍정적인 대화 대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5대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때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축적되어 있는 풍부한 감사의 유익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신에 대한 감사와 파트너에 대한 감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죠. 자신의 입장이나 한계, 소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파트너의 입장과 한계, 소망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합니다. 감사는 파트너의 감정 상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감정을 지속하도록 돕습니다. 만일 파트너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 지금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는 중이라고 이해하며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 자신에 대해 감사할 점을 생각하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걸 불평하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파동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기 연민적인 당신의 불만은 그의 화를 부추길 것이고, 따라서 사방에 부정적인 파동이 발산돼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파트너의 나쁜 기분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사 파동을 유지함으로써 부정적인 파동의 힘을 약화시키십시오. 감사를 우선순위로 사용하라는 말은 심각한 문제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파트너와 헤어지십시오. 위험한 행동에 자신을 내맡기는 건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의 초점을 자신과 자신의 웰빙,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관계도 의견과 기호가 다르고 뚜렷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죠. 자신과 파트너에게 동등하게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갈등은 더 이상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옳고 당신 생각도 옳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둘 다 옳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협력을 촉진합니다. 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찾게 됩니다. 반면 경쟁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 맞서 싸우면 둘 다 기분이 나빠지고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 자신의 입장에 모두 감사하면 둘 다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자체도 감사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성장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감사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베풀어주는 특별한 일들과 그 밖의 유익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관계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관계 그 자체에 대해 감사하려면 우선 그걸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당신의 관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분을 감사하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강력한 감사의 순간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감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한 상황을 보는 당신의 시각과 그에 대한 반응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원망에 빠지거나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피하도록 해줍니다. 감사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겨루기는 내 길이 아니면 안 간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감사는 힘겨루기의 원인을 용해시켜 싸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힘겨루기의 또 다른 형태는 엄밀히 말해 다툼이 아닌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우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며 절대적인 복종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 거죠. 통제와 강압은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감사가 우세한 곳에서는 지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파트너가 당신의 존재와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다면 당신을 통제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소망과 한계와 위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학대보다 강도가 조금 낮은 통제는 질투심과 소유욕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질투심이나 소유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이 지나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파트너를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유에 대한 욕망을 더욱 자극하게 되죠. 따라서 그는 자유가 구속당하는 걸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거나 자유를 찾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감사가 파트너로 하여금 당신과 더 함께 있고 싶도록 만들 겁니다. 감사의 5단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파트너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하죠. 이제 자신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파트너가 당신과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파트너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세 번째는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는 겁니다. 파트너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믿음은 당신이 그걸 전적으로 믿게 될 때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비록 적더라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심을 지금 파트너와 보내고 있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다 많은 시간이 가져다 줄 행복한 순간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발산한 파동이 더 많은 시간을 끌어들이는 소망을 해결하도록 믿고 맡기십시오. 끝으로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드십시오. 감사의 효과를 실제로 체험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죠.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징조에 예민해지십시오. 보다 많은 시간에 대한 감사에 희망과 기대와 열정을 품으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감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보다 많은 시간이 실현될 겁니다. 지금 파트너가 없다면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고대하는 관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감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어떤 건지 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가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때 중요한 건 소망 자체가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위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낄지 반문해 보십시오. 관계에 대한 가치와 그 안에 있을 때 느낄 기분을 상상해 보는 건 영혼에 감사가 넘치게 만듭니다. 당신의 소망에 미소를 보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새로운 믿음을 지원해주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자신에게 확신시키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상대가 있어. 이 세상 어딘가에 내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짝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나 관계를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모든 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그리고 이어지는 단계에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십시오. 어느 분야나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현재의 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 동료, 애완견 등과의 관계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운 경험이나 생각, 기분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실현될 징조에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소망이 실현된 후에 느끼게 될 멋진 기분을 떠올려 봅니다. 원하는 관계에 대한 가치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그것에 대한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에 대한 집중력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봅니다. 감사를 사용할 때 열망이라는 특별한 저항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열망이 생기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망은 관계를 방해하는 파동을 생산합니다. 열망에는 만족감이나 기쁨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열망을 앞으로 일어날 일, 즉 간절히 소망하는 관계에 감사하는 감정으로 변화시키십시오. 관계에 대한 소망을 유지시키면서 열망을 버리기 위해서는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가치 있게 여겨야 가능해집니다. 현재 맺고 있는 관계에 감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가 다가오는 징조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감사의 파동이 끌어들일 마법처럼 놀라운 방법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파동이 흩어지는 원인은 대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반대되는 믿음이나 감정을 청소하는 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간관계,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에 감사하는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관계를 형성하는 주춧돌이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건전하고 행복한 관계로 이끄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은 온 천하를 얻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직업은 힘겨운 고난이자 끊임없는 투쟁이며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기 전까지 힘써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직업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변화시켜 줍니다.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의 직업에 대한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숨막힐 듯한 무더위와 끈끈한 습기 때문에 짜증이 머리를 찌르는 뉴욕의 8월 어느 날 오후였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메디슨가에서 버스를 타려던 순간 나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중년의 흑인 기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 그 인사는 버스가 도시 중심가의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는 동안 타고 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되었다. 다른 승객들도 나처럼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날씨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교통체증 속에서 거북이 걸음을 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운전기사가 지루한 승객들을 위해 코믹한 말재주로 주변 경관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닌가. 저 가게에서는 왕창 세일을 하고 있고 이 박물관에서는 멋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앞에 보이는 극장에서는 재미있는 영화를 이제 막 개봉했다는 등이었다. 도시가 제공하는 풍부한 혜택을 즐거워하는 그의 마음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자 사람들은 처음 탈 때의 뚱한 기분에서 벗어나 기사와 악수를 나누며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인사에 미소로 답했다. 자신이 무언가를 위해 공헌한다는 생각은 모든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데에도 너그러워서 팀워크가 한결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 그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의 일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는 유익한 효과를 인식하고 감사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기술이나 재능,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자부심이 커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런 자부심은 당신의 자질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 아니오라고 분명히 태도를 밝힐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사는 더욱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이는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겁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목적 의식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공헌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당신을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 직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 당신의 일은 보다 큰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들과의 유대감이 돈독해지면서 보다 쉽게 그들의 협조를 얻게 됩니다. 자기들이 제공하는 걸 당신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제공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기여하는 바를 서로 인정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잘 협력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신의 공개적인 감사 표현에 당황할 겁니다. 우리는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죠. 감사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동료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감사할 때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면 그 동료와의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는 상관에게는 또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감사는 또한 불쾌한 고객이나 손님을 잘 다루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감사할 점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사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나 손님을 왕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웰빙에 최대한 관심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은 감사 파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공적인 하루를 위해 자신의 파동을 조절하십시오. 새로 맞이할 하루를 위해 3분에서 5분 정도 감사의 워밍업을 실시하면서 자신을 가다듬으십시오. 우선 직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날 특별히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그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소리를 내어 말해도 좋고 일지에 매일 적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 감사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모으다 보면 그게 직장 전체에 대한 감사함으로 확대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마무리도 3분에서 5분 동안 하루를 되돌아보며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승진이라는 문제를 두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기 위해 감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맡게 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자신에게 확인시킴으로써 당신의 선택의 형태와 현실성을 먼저 부여하십시오. 함께 일하게 될 사람은 누구고 직속 상관이나 다른 상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지켜지는 규칙은 무언지 이런 걸 파악해 봅니다. 당신이 승진하고 싶은 지위에 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승진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많아진 보수가 당신의 삶에 가져다 줄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봅니다. 새로운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들에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요? 새로 만나게 될 동료나 매니저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새로운 지위가 가져다 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느껴봅니다. 승진을 생각할 때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나는 항상 일이 잘 풀리는 편이야. 나는 원하는 걸 얻을 자격이 있어. 성공은 쉽고 즐겁게 내게 찾아올 거야. 열정과 정성으로 이런 다짐을 자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지위가 불만스럽더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현재의 지위가 당신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지위가 이제까지 당신에게 제공해온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했으면 새로운 지위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승진의 징조에 예민하게 대처하십시오. 승진이 어느 길로 오든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십시오. 영감은 동기를 유발하지만 행동은 동기를 실현시킵니다. 더 이상 직장을 고단한 일터로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는 직장을 행복과 성공과 자아 실현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와 도구를 부여합니다. 충분한 감사를 받고 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주며 무기력감과 희생양이 된 기분을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분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점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고 끊임없는 감사를 보냄으로써 그 독특한 재능과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아이들에게 기쁨에 대한 가능성과 삶의 고난에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 세상에 감사하는 능력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당신이라는 본보기를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자신의 존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아기는 자의식이 거의 없죠. 따라서 당신의 눈이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 가면서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정성과 관심은 아기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뇌 조직의 구성과 뇌 회로 기능은 아기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부모의 능력에 좌우됩니다. 생후 10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아기와 부모 사이에 긍정적인 감정 교류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아기들은 뇌회로에 기쁨이라는 영구적인 경로를 창조해 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뇌의 발달과 정신적, 감정적 성장, 미래의 행복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거나 귀찮고 미운 순간도 있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기도 하죠. 이런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칭찬을 통해서만 감사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이는 칭찬받지 못할 때 자신의 존재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아이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만큼 성장할 때까지 독특한 자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화를 돋우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순간은 사춘기 때입니다. 그들은 유아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돼 있지만 유아기에 비해 반항심은 한결 큽니다. 아이에게 감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이가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법, 즉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향해 문을 활짝 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죠. 따라서 인정받지 못하면 절망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자신에 대한 기대를 쉽게 포기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도록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질이나 행동을 아이들에게 확실히 전달합니다. 아이가 포기할 때마다 예전에 아이가 잘했던 일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힘을 이용해서 아이가 자신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는 당신이 지적해준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점차 자기 것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혼자서도 그것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역경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며 감사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냉장고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여두고 서로에 대해 감사할 일이라고 쓴 뒤 칸을 만들어 식구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가족에게 감사할 일을 적고 그 밑에 사인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누가 많이 감사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많이 감사하느냐입니다. 주말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적을 때는 상대방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제3자가 보고 그의 특성이나 재능이 뭔지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에게 감사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으로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은 모방하며 성장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보채고 싸우고 속이고 조종하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는 삶을 배우는 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타고나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아이와 감사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은 모든 걸 소중히 여기도록 아이들의 사고 영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게 얼마나 즐겁고 쉬운 일인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감사를 일찍부터 가르치는 건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기쁨, 사랑, 성공,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감사는 우리 몸속에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몸 안에서 특정한 화학 물질로 변해 분비됩니다. 이걸 감정의 분자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 초마다 막대한 양의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감정은 정보를 물리적 실체로 전환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마음을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감사의 정신적 감정적 메시지는 몸의 모든 기관에 전달돼서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감사는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의 나머지 기관이 대부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오로지 감기에만 쏠려 있죠. 주변 사람이나 여건이 당신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현재의 비참한 기분을 더 강화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감기를 불평하거나 비참한 기분에 집착하거나 웅크리고 있지 말고 건강에 감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파동을 발산하면 그에 어울리는 파동을 끌어들임으로써 치유를 촉진할 겁니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질병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건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모든 것은 당신의 파동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질 때 회복하려는 의지를 연료로 삼아 건강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건 감기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건강을 성취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건강의 파동을 창조합니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몸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복잡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몸에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믿음이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당신의 파동은 건강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가 오래 지속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죠. 감미로운 음악을 듣습니다.
닭고기 수프를 손이 미치는 가까운 곳에 준비해둡니다. 오디오북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기분을 띄워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깨끗한 잠옷을 준비해둡니다. 아로마 약초와 향을 넣어 목욕을 합니다. 위로가 될 만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이나 건강에 대해 감사할 일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뭘까? 라는 질문은 보다 강력한 건강의 파동을 발산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동은 결코 속이거나 속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할 일을 찾기 전까지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든 풍성하게든 일단 건강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하기가 쉬워지고요. 감사의 파동이 강력하고 힘차게 될 겁니다. 그 결과 건강이 실현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한 생각이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건강도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감정은 머리, 가슴 양쪽에서 모두 옵니다. 차가 양방향 도로에서 동시에 오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몸의 모든 생리 현상은 정신이나 감정 상태, 의식 또는 무의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가 건강에 직접 기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몸에서 발산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죠. 더구나 주변 세계를 감사라는 렌즈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계의 기능을 감소시킵니다. 호흡, 소화, 신진대사, 배설, 에너지 등 기본적인 몸의 기능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감사는 회복과 치유를 촉진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회복과 재생이 진행됩니다. 감사를 다이어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분명한 목표만큼이나 당신의 소망이 충분히 전달돼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에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십시오. 보다 작은 사이즈의 옷을 입고 싶다든지 허리를 3인치쯤 줄이고 싶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돼야 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된다면 가능한 목표로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싶다는 소망 뒤에 따라올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나는 왜 체중을 줄이고 싶어 하지?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라면 좋겠죠. 그러나 파트너가 원해서 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날씬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진정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웰빙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중을 줄이는 게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반문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튼튼해진다는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당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봅니다. 당신의 소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 뽑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십시오. 더 날씬해지기 위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현재의 몸매나 사이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선뜻 실행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거울 속에 비친 허벅지의 비계살을 보고 나는 너에게 감사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지방덩어리가 아니라 허벅지 자체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허벅지는 얼마나 충실한 종입니까? 당신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데려다 줍니다. 그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몸의 다른 부위 또는 몸 전체에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십시오.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뚱뚱하고 날씬한 것에 관계없이 당신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감사할 점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날씬해지려는 소망을 위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날씬해진 모습이 가져다 줄 유익한 점을 생각하면서 이 새로운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몸무게와 더불어 느낄 멋진 기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삶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현재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동시에 새로운 당신에 대한 파동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생길 때마다 깨끗이 씻어버리십시오. 특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씬함의 본보기가 되어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갖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날씬해지면 나도 저렇게 멋진 옷을 차려입어야지. 조금만 참자 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자극을 준 미스 날씬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소망에 대한 감사를 일주일에 몇 번씩 되새기다 보면 자연히 파동이 강해지고 그에 따라 임무에 충실해집니다. 파동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에는 한 번에 1, 2분 동안의 강력한 감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달성하고 싶은 몸무게에 대한 감사의 파동이 유사한 파동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굳게 믿으십시오. 낙천주의자는 마음속에 항상 네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비관주의자는 아니오라는 말이 꽉 들어찬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네라는 말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몸무게나 사이즈가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든 조짐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소망을 이루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시오. 감사는 건강과 치유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파동을 건강과 치유를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지 당신에게 필요한 다른 치료나 방법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감사하려면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요. 나이 드는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나이가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에 감사하십시오.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깨달아 바로잡을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건 그것들을 창조적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25살 때 가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 심해졌어 라고 생각했지만 45살이 되면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 모든 증상을 늙었기 때문에로 생각을 하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늙었다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몸의 변화를 단지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그 변화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갖게 된 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나이에 굴복하는 대신 활기찬 기분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감사는 노년의 외면적 자아보다 내면적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사회가 그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놀라울 정도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능력이 쇠퇴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일 자신에 대한 감사를 게을리한다면 이런 사회적 인식을 묵인하는 셈이 되죠. 나이를 먹으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쓸모없는 짐이 된다고 여기는 인식 때문에 우리 사회는 노인을 관대하게 대우하거나 아예 피하려고 듭니다. 당신이 사회적 인식을 거부하고 나이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걸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기대 이상의 능력과 민첩성, 호기심, 흥미를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젊은 날의 민첩함과 강함보다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한결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갖추게 되는 당신의 동정심, 조심성, 유머 감각, 끈기, 확고한 신념 등의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억과 경험들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췄을 때 늙는 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당신의 활기와 호기심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이 지속되도록 이끕니다. 감사하는 삶은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현재에 감사하라는 말은 과거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과거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지 과거의 유익함에 감사하십시오. 그건 현재의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동이나 모습을 확장시켜 줄 겁니다. 만일 당신이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화없는 삶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현재와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릴 뿐이죠. 어떤 행동이나 활동은 나이 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은 삶에 대한 당신의 탐구심을 방해합니다. 노년에 얻는 가장 멋진 열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는 종종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원봉사는 봉사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웰빙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당신에게 생산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따라서 자부심이 커지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빠르든 늦든 어떤 종류의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그걸 헤쳐나가야만 하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걸 극복하는 도구로 감사를 사용한다는 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에 보다 접근해 보면 당신은 이 시기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그 안에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은 우리가 위기를 맞아 자아를 잃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하도록 허락할 때 찾아옵니다. 또한 기회는 그 안에 숨어있는 새롭고 잠재적인 자질과 이제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이나 희망 또는 소망을 발견할 때 얻게 됩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불사조같이 다시 일어나 보다 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는 이런 격동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가다듬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돌리도록 인도합니다. 위기를 맞게 되면 당신의 심장 박동은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뜁니다.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은 혼란스러운 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신의 집중력과 사고 능력이 떨어지죠. 감사는 이런 정신적,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서서히 마음을 진정하고 맑은 정신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당신의 감정입니다. 당신은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올바른 사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표출하기 전까지 감사는 생각할 수도 없죠. 위험은 감정을 표현할 때가 아니라 그걸 안에 담아두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한 두려움과 공포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당신은 실오라기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서서히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생각과 감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감사한 생각과 감정으로 옮겨가게 되면 심장과 뇌의 파동이 일치하고 몸의 전자기장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에 부합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감사는 과장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발산한 감사의 파동은 진실이 아닌 부분에 의해 빛을 잃을 겁니다. 감사 파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진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하십시오. 위기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위기에 압도당하면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습니다. 두려움, 충격, 절망감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활동이 둔해지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오로지 눈앞에 닥친 재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무기력감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당신을 무력함에서 강력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스위치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신이나 상황에서 감사한 점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억압된 자아로부터 풀려나게 되죠. 따라서 재난보다는 대응책에 눈을 돌림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무기력감에서 헤어나게 만듭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당신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반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을 촉진할 뿐입니다. 감사는 두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건 상황에 압도당해 무기력해지는 걸 막고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감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해결책과 가능성과 기회로 건너가는 다리를 만드는데도 감사를 사용하십시오. 사회적 위기는 공동체는 물론 나라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런 위기가 초래할 절망감과 위압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줍니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입니다. 일상의 자유에 대해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것은 세상 전체의 자유 파동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와 두려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감사가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약해지고 두려움을 초래하는 일들을 덜 끌어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크든 작든 개인적이든 전체적이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는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감사한다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 모임의 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감사의 본질에 접근한다면 그것이 집중력의 다른 형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한 가지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매우 큰 힘을 갖고 효과를 발휘하죠.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감사의 마음을 집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거예요. 감사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상처와 전쟁을 치유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사는 세계의 생존과 긍정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들과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감사는 잡초 사이에 묻혀 있는 튤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가꾼다면 잘 자라고 번성할 겁니다. 또한 감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긍정적인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세계 평화에 더욱 다가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당신 주변에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파동을 끌어올리십시오. 각자의 영혼이 한꺼번에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면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 산책은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힘을 얻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